우들투들한 겉껍질 도로로 벗겨내고 오동통통한 속살 확 물어 먹으머니 그득한 바다향이 입안에 사라지렸다. 낯선 동네나 마을을 지날 때면 한 번쯤 도로명 표지판을 유심히 바라볼 때가 있는데요. 가끔 아주 재밌는 이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의 도로명도 꽤 흥미로운데요. 바로 미더덕로입니다. 도로명만 들어도 벌써부터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미더덕로를 따라서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온 마을에 들큰한 향이 자욱합니다. 한창 제철을 맞은 미더덕 덕분에 1년 중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마산 합포구 진동면의 고현마을. 마침 새벽 조업을 마치고 돌아와 손질 작업 중인 어민들을 만났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오. 예. 지금 작업 한참 중인데 몇 시부터 이게 작업을 시작했습니까? 이게 다른 거 돼서 하면은 보통 한 새벽 3시. 매일? 예, 매일. 매일 새벽 3시에? 3시에서 4시 사이로 항상 바다에 떠야 됩니다. 아이고야. 지금 왜 다들 아무 말씀도 없이 계속 뭘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하는 작업입니까, 이게? 이게 미드 가공 작업입니다. 미드 가공 작업, 예. 예, 껍질 벗기는 거. 아니, 근데 특히 일일이 이걸 하나씩 다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귀찮으실 텐데, 그냥 통째로 팔면 안 되는 걸 껍질 안 깔고, 예. 그것도 이제 되기는 되는데, 그거는 또 사용료가 틀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식용용으로 이제 해도 해 먹고, 다양한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껍질을 벗겨야 돼요. 이게 손질하기 전에 미더덕입니다. 항상 시장에서 미더덕을 구입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보는 미더덕은 그 손질되어 있는 것만 보다가 이렇게 생 미더덕을 보니까 굉장히 낯섭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더덕의 모습은 이렇게 오돌토돌 뚜껑을 뒤집어 쓴 도토리 같은 모양인데요. 미더덕의 진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하, 마치 바다에 사는 더덕과 같다 하여 미더덕이라 이름 붙여졌다지요. 칼질이 조금만 엇나가도 톡 터져버려 섬세하고 숙련된 손기술이 필요한 작업. 그러나 이분들 미더덕과 함께한 세월만 20년이 넘습니다. 이제는 눈보다 손이 더 빠를 만큼 미더덕 손질엔 도사가 됐다는데요. 그런데 보다 보니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자처럼 예. 윗부분만 남기고 다른 부분을 다 잘라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오도독 하면서 그 미더덕을 그 시식하는 그런 식감이 있어요. 식감. 오도독. 예, 그리고 예, 또 영양소도 제일 많이 들어있는 곳이고. 먹는 거는 살짝 이 바닷물로 빼고 시식을 해야 돼요. 예, 예. 아. 그렇게 해서 먹어보세요. 그러면 짭짤하면서 제대로 향이 날 겁니다. 네. 그럼 같이 씹어보면 오도독 하면서 미더덕의 향이 그대로 소리와 숙이말 음악 소리와 향이 이제 그대로 접어드는 거지. 씹으니까. 예. 씹으니까 이게 정말 오독 쫄깃 막 이런 식감이 지금 입안에서 막 맴돌고 있습니다. 음악처럼 사장님 말씀하신 네. 음악처럼. 그리고 정말 깊은 바다 향이 입안에서 확 터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문점. 미더덕이 품고 있는 물의 정체입니다. 미더덕은 바닷물 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플랑크톤을 섭취한 후에 바닷물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미더덕의 체내에는 항상 바닷물이 존재하고, 그래서 미더덕 몸속에 있는 물은 여과된 바닷물에 미더덕의 성분이 녹아져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더덕에는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DHA, EPA와 같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과 타우린을 들 수 있습니다. DHA와 EPA는 오메가3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두뇌 활동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타우린은 피로 회복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더덕을 양식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공식적으로 언제쯤부터 이게 생산을 하게 된 겁니까? 70년도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는 이 해적 생물로 등록이 올라와서 있었습니다. 이제 수산사무소, 경상대학, 양식과 각 이제 이 수산진흥원 이래가 세 군데서 해가지고 이 3년간 시범의장을 했습니다. 네. 각각 먹이가 틀려요. 미더덕 먹는 먹이가 틀리고 굴리 먹는 먹이가 틀리고 또 홍합이 먹는 먹이가 틀려가지고 이것은 해적 생물이 아니다. 예. 2000년도부터서 이 허가 면허가 발부됐습니다. 일찍이 미더덕의 가치를 알아본 어민들 덕에 이제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게 된 진동면 고현마을. 매년 이맘때면 미더덕 축제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올해는 축제 없는 제철을 맞았습니다. 미더덕을 사러 오셨다가 못 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그만큼 작황이 좀 어떻습니까, 올해? 작황은 그대로 괜찮은데 예. 이 보다시피 이 미더덕이 다 안 크고 이렇게 이제 큰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적은 것이 있어가지고 지대로 이제 성장률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수확이 좀 재속한 택이지. 그럼에도 이 귀한 미더덕을 맛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도 주문이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미더덕과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녀석, 이른바 오만대 다 붙는다는 오만둥이입니다. 미더덕보다 작고 저렴해서 돌미더덕 혹은 주름 미더덕이라고 불리지만 향과 식감은 미더덕 못지않아 미국 LA 수출길에도 오르고 있는 자랑스러운 녀석들이랍니다. 매년 잊지 않고 미더덕을 찾아주는 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는 어민들. 그 값진 맛을 안 보고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미더덕 요리하면 그냥 딱 떠오르는 게 된장찌개밖에 없거든요. 다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미더덕의 주 산지인 이곳 진동에 왔는데 좀 소개를 해줄 미더덕 요리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더덕은 제철에는 이제 회로도 먹고, 회. 예, 예. 또 무침으로도 먹고, 이제 덮밥. 여기는 덮밥을 주로 드시러 오세요. 미더덕은 그 음식의 부재료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완전 여기서는 미더덕이 주인공이네요. 껍질을 깐 미더덕은 배를 갈라 짠물과 내장을 제거해주고요. 여기에 각종 채소와 콩나물을 넣고 매콤하게 졸여냅니다. 그리고 바다향의 진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미더덕 덮밥까지. 생긴 건 좀 요상할지라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지요. 이거를 초고추장에 찍어서 산에서 나는 더덕이 맛이 굉장히 향기롭잖아요. 이 미더덕이 생김새만 더덕을 닮은 게 아니라 향기로운 게 왜 바다의 더덕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산지에서 직접 맛보는 미더덕찜. 이야, 이 참. 아구나 대구찜 같은 것들은 흔히 시중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미더덕이 주인공인 이 미더덕찜은 진짜 요맘때, 제철, 그리고 미더덕의 주 산지인 이곳 진동이 아니면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구나 대구 같은 생선찜보다 훨씬 바다향이 풍부해서 감칠맛이 더 있습니다. 어째 숟가락질이 좀 신나 보이죠? 멍게 비빔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있는데 이 미더덕 비빔밥이 멍게 비빔밥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미더덕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독오독 씹히는 이 식감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맛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맛이 재밌어요. 난 이 방송이 너무 맞는가 봐. 정말 맛있습니다. 먹는 것마다 왜 이렇게 다 맛있지? 올해는 코로나 여파도 있고 작황도 안 좋아서 어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미더덕 생산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어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소중한 한 끼 잘 먹고 가겠습니다. 어민 여러분들 모두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농부는 밭에서 계절을 느끼고 어부는 바다에서 계절을 느낀다 했지요. 진동 앞바다 고현 마을의 봄을 알리는 향긋한 미더덕의 향연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봄바다의 맛 제대로 만끽했습니다.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 농부 김덕회 씨. 마을의 발전을 꿈꾼다는데요. 이장은 동네를 바꿀 수 있다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네 이장 한번 하는 것이 꿈입니다. 마을을 사랑하는 청년 농부 김덕회 씨를 만나봅니다. 천등산 자락에 위치한 제천시 배군면은 닭달재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 오늘의 청년 농부가 있는데요. 여기는 공장 아닌가요? 이곳에 농부가 있나요? 어디 계세요? 청년 농부 찾으러 왔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니, 여긴 공장인데 정말 청년 농부 맞으세요? 예, 저는 지금 8년차 농업인 청년 농업인 김덕회고요. 가공 공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올해 8년차 청년 농부 김덕회 씨입니다. 청년 농부이자 청년 사업가인 김덕회 씨는 지역에서 유명한 사과즙부터 풋사과즙, 양파즙, 아로니아즙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귀농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다는데요. 반대했죠. 여자분 경찰 공무원 한다고 경찰 행정학과까지 보내고 태권도, 유도 다 가르쳐놨더니 시골에 와서 농사 짓고 이런 짓 한다니까 상당히 황당하죠. 일단은 가장 먼저는 공부를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지리산 행복학교라는 책을 읽고 제가 추구했던 삶이 시골이었던 삶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그냥 공부는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10평의 공간으로 시작해서 어느덧 130평의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덕회 씨. 이제는 어엿한 청년 사업가가 됐습니다. 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멋진데요. 근데 방금 하신 작업은 어떤 건가요? 예, 저희가 그 햇섭 공정에서 그 살균 공정이랑 여과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체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와, 덕회 씨 햇섭 인증까지 받았네요. 지금은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 시행착오도 많았다는데요.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불안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가장 잘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가야 될 방향을 잡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복분자 농사를 시작해서 평당 3만 원이라는 큰 수익을 냈었는데 점점 그것도 너무 어려워지고 아로니아가 좋다라고 아로니아 농사로 졌는데 이것도 좀 망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농업에는 큰 비중보다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좀 많이 두는 편입니다. 사회적 농업이란 사회적 배제를 겪은 사람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을 뜻하는데요. 덕회 씨는 제천의 한 복지시설과 함께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네요. 코로나19로 지금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가을에 할 여러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는 이제 저희가 여기 그 이용자분들이랑 고구마 심기나 그다음에 수확하고 그다음에 배추나 무 같은 거를 심어서 수확한 다음에 그걸로 같이 김장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을 크게 좀 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워낙 좋아해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반겨주시고 되게 행복한 표정을 지어서 저도 그거로 만족합니다. 공장 인근의 이 밭이 덕회 씨가 사회적 농업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연날리기 체험 등 여러 활동을 하며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에게 농촌에 대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반 옆에는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곳은 덕혜 씨가 전에 가공 공장으로 활용했던 곳이라고 해요. 지금은 지역 작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미술관이 됐습니다. 덕혜 씨는 미술관 관장님과 함께 마을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모내기와 가을의 벼베기 때문에 못 만들고 이제 덕혜군은 시골 청년층을 좀 보기 드문 사람이라고 봐요. 늘 이렇게 머리를 써서 뭔가 좀 지역 청년들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시골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고,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것을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그것을 또 그 현장에 반영을 시키면서 아주 좀 진취적인 활동을 하시는 그런 청년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성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 동네가 문화랑 예술 작가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가까운데 뭐 원서문학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좀 다른 동네보다는 좀 인적 자원이 좀 풍부한 편입니다. 밭으로 간 덕혜 씨. 비료를 밭에 뿌려봅니다. 근데 뭔가 좀 어설픈 것 같은데요? 어르신에게 타박을 받네요. 골고루 가잖아, 이거 봐. 골고루 가잖아. 가져올게. 쫙쫙 뿌려. 쫙쫙 옳지. 진짜 우리 동네 성실한 청년이야. 진짜야. 이 마을에서 이 조그마한 이런 시골 동네에서 이런 큰 공장도 세워놨지. 또 마을에 사과라든가 뭐 배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갖다 이렇게 집도 짜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대한민국 다 여기 다 갖다 먹잖아. 그러니까 잘할 것 같아요. 마을의 성실한 청년 덕혜 씨가 오늘의 일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마을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박하사탕 촬영지로 유명한 제천천인데요. 덕혜 씨는 종종 이곳에서 낚시를 하며 여유를 즐긴다고 하네요. 그냥 일단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연 보고, 그다음에 새소리 같은 거 듣고, 물 보고 이런 게 좋아서 그냥 다니는 것 같아요. 고기 잡고 싶은 욕심도 크게 없어요. 아무래도 저는 여름이면은 한창 수영하고 뛰노는 거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사계절 그걸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시골에 돌아와 자연을 즐길 수 있어 좋다는 덕혜 씨. 그는 도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농업, 농촌과 문화예술은 그 존재만 들어도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으신 분들, 능력 있으신 분들이 시골로 많이 내려오셔서 많은 어르신들과 생활하면은 그만큼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혜 씨의 꿈은 무엇인가요? 정치인이 나라를 바꾸지 못하지만 근데 이장은 동네를 바꿀 수 있다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네 이장 한번 하는 게 꿈입니다. 여기 마을을 사랑해서 시골로 돌아온 청년이 있습니다.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마을의 번영을 위해 멋진 꿈을 꾸는 김덕혜 씨를 응원합니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싱그러운 꽃냄새가 가득한 어느 봄날, 형형색색 야생화 만나러 충남 홍성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 따스한 봄과 함께 찾아온 아름다운 꽃들을 오늘 만나볼 텐데요. 쉽게 볼 수 있는 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없는 꽃들도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만 따라오세요. 무한한 꽃내음을 즐길 수 있는 곳, 홍성 서부면에 자리한 한 농원을 찾았는데요. 오, 여기 꽃이 진짜 많아요. 이야, 이 꽃 너무 예쁘다. 어머, 이거 색깔 진짜, 와.
활짝 폈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에 오니까 은은한 꽃향기가 퍼지면서 예쁜 꽃들이 눈에 띄네요. 그쵸.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뭐 따뜻해지고, 그죠? 진짜 요즘 봄이 같은 왔구나 맞아요. 싶고. 아니, 여기 얼마나 많은 야생화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한국의 야생화가 한 4,600종 정도 된다고 하면 합쳐서 한 2,000가지 정도가 있으면 좀 많은 편이죠. 좋아서 예쁜 건 다 키우고 싶어요. 소박하고 정감 있는 2천여 종의 야생화들이 365일 장관을 이루는데요. 오밀조밀하게 피어난 이끼용담부터 춘절곶과 마가르까지 환하게 피어난 오색빛깔 찬란한 꽃들이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귀한 야생화예요. 멸종위기 2급 식물인데 우리가 일반 집에서 키우는 작약은 중국에서 약재로 들여온 꽃이고, 요거는 우리나라의 깊은 산에서 사는 우리나라의 진짜 토종 야생화예요. 이름이 그러면? 산작약. 우리나라의 귀한 꽃들은 강한 햇빛을 또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광망으로 일부러 이렇게 씌워져서 일부러 햇빛을 약간 어느 정도 막아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해서 한 2, 3일이면 절정을 맞이할 거예요. 딸랑딸랑 하얀 방울이 달린 듯한 이 꽃. 어떤 꽃인지 바로 알아보시겠죠? 요 방울방울, 방울꽃이죠? 예, 맞아요. 은방울꽃.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꽃이에요. 저 바람에 불어오는 그 향기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향수의 원료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물론 약간의 독성이 있는 식물이긴 하지만 모든 우리나라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 키워보고 싶은 꽃이에요.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선 분갈이가 중요한데요. 그 분갈이 방법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도 집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 이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약도 주고 그렇게 했을 때는 계속 이 식물이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고 너무 산성화가 되고 그래서 이 분갈이를 꼭 2, 3년에 한 번씩 꼭 해줘야 돼요. 분갈이를 할 때는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기존 화분보다 딱 절반 정도 큰 화분이 좋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화분 크기에 맞게 잘라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굵은 마사. 굵은 마사를 화분망이 살짝 가려질 정도로만 넣어요. 많이 넣지 않고. 이제 식재 용토입니다. 통풍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 역시나 살짝만 한 2cm 정도. 자, 페랭이를 한번 화분에 올려볼 거예요. 자, 한번 올려보세요. 뿌리째 꺼낸 식물을 준비된 화분에 넣고 흙을 채워주면 되는데요. 이때 속까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살살 눌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예쁜 이런 돌 같은 것도 한번 넣어서 일반적으로는 예쁜 돌이나 뭐 있으면 이렇게 연출을 위해서 산에서 있을 때 야생화가 있을 때 바위 틈이나 어떤 나무 틈에서 이렇게 있으면 더 운치가 더 있지 않을까요? 취향에 맞는 자연 소품들로 장식까지 해주면 분갈이가 끝나는데요. 흙의 영양분을 먹고 올 한해도 잘 자라주겠죠? 이번엔 더 오래 향기롭게 꽃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와, 여기도 향기가 가득해요. 이게 뭐지? 이거 꽃잎 아니에요? 와, 진짜 많다. 이게 지금 그 꽃잎을 말려서 병에 넣어놓은 것 같거든요? 아니, 종류가 진짜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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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꽃차집에 꽃 같은 아가씨가 오셨네요. 이게 꽃 맞죠? 네, 꽃차예요. 덕금차라고 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꽃차도 있지만 이런 진피차나 이런 연잎차,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봄의 전령사 프리지어부터 벚꽃, 매화, 진달래는 물론 건강에 좋다는 구절초와 구지뽕까지 수백여 종의 찻잎이 벽면 장식장을 가득 채우고 있네요. 이거가 장미거든요. 오, 정말 장미잎이에요. 장미죠. 꽃다발 딱 받았을 때 맞는 향기에다가 좀 더 진짜 말한 대로 체리. 이걸로 차를 마시면 또 얼마나 향긋할까요? 예. 정성스레 말리고 덮어 만든 꽃차.
빛깔이 정말 영롱하죠? 맨드라미. 맨드라미. 네, 맨드라미 꽃하고 비트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마리골드. 우리 눈과 간에 좋다고 하죠. 그리고 펜지. 펜지? 네, 펜지예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차들을 보니까 직접 맛도 보고 싶은데 여기 있는 두 가지 꽃잎차를 한번 맛보실 수 있죠. 오늘 맛볼 차는 3, 4월에 청초하게 피어나는 목련과 붉은 꽃이 아름다운 개복숭아꽃을 말려 우린 도화차입니다. 그 꽃잎의 색깔이 그대로 이렇게 네. 나오는 게 신기해요. 네. 이거는 노란색을 띠고 이거는 약간 분홍빛을 띠네요. 너무 예쁘게 춤추고 있습니다. 먹기에도 너무 예뻐서 아깝지만 그래도 한 맛을 보고 싶어요. 네, 그러세요. 한 모금 마셔도 벌써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 꽃향기가요, 목으로 넘어가서도 이렇게 숨 쉬면서 계속 숨결 안에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입안에 여운이 남죠. 입안 가득 꽃향기로 채우는 꽃차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데요. 집에 보면 이런 팬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팬이 없을 때에는 판넬이나 이런 전기장판 같은 게 거의 있잖아요. 아니면 온돌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한지나 면보를 깔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말려주세요. 완전히 말려서 바스락바스락 할 때까지 말려서 얘를 차로 드시면 좋아요. 달콤한 향처럼 옅은 분홍빛으로 우러난 도화차. 이 도화차는 특히 해독작용과 장기능 회복에 좋아 예로부터 보건차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 도화차는 좀 더 꽃향기가 강해요. 그리고 약간 쌉싸름한 맛도 맞아요. 있네요. 쌉싸름한 맛도 있어요. 네. 약간 뜰는 맛도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꽃차들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꽃차 한 잔으로 힐링하면 좋겠네요. 그럼요.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과정들 속에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좋은 차 같이 나누면 더 좋겠죠. 너무 건강해지고. 좋죠. 면역력도 좋아지고. 진정한 야생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 홍성의 명산 용봉산의 봄을 만나기 위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발 381m로 높이도 높지 않아 가벼운 등산의 제격인데요. 기암괴석이 기이하고 묘한 형상을 빚어낸다고 해서 제2의 금강산으로 불리고 있죠. 다람쥐네? 아, 역시 산에 오니까 공기도 상쾌하고 기분도 좋고 봄꽃도 많이 폈어요.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 소식을 알리는 자연의 생물들. 나무 냄새, 흙 냄새, 그리고 꽃 냄새까지 바람 따라 흘러가는 자연의 향기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와, 산의 풍경 곳곳이 다 그림 같네요. 오늘 홍성에 와서 이렇게 향긋한 꽃과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가는데요. 여러분도 봄을 맞아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꽃물결 치는 찬란한 4월. 은은하게 퍼지는 봄꽃 향기에 설렘이 넘치는 계절인데요. 바로 오늘 꽃이 주는 설렘과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해산물이 가장 맛있는 계절은 봄! 그렇습니다. 자, 해산물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봄이 왔는데 올해는 봄 특수는커녕 그냥 매출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곳 통영시장, 통영 성호시장의 부름을 받고 요청을 받고 우리 상인회 회장도 만나보고 이곳 시장 활성화도 한번 연구해보고 재미나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주세요. 뜸들이지 않고 바로 출동입니다. 마술도 안 마시는데. 예. 그럼 자연산 봄. 그전에 10만 원 팔고 지금은 뭐 3만 원도 못 팔아요. 매출이 3분의 2 이상 떨어졌단 말씀인데요. 코로나19에 직격탄 서울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통영이 이제 멍게 젓갈. 네네네네. 이게 맛있는 지금 거니까. 생거거든요. 이거 완전 싱싱하다. 아, 그래요? 그럼 얼마 된 거예요? 이게 담으신 지가? 아침에. 요거 한번. 회장님. 제가 물론 스위트 씨가. 예. 내년에 다른 이수 씨가 놔주시면. 이게 멍게 젓갈.
통영 멍게젓갈 지금 한참 제철이지 않습니까? 예, 멍게하고 꿀하고 멸치하고 유명하다. 그렇죠. 사장님이 적극 추천하는 멍게젓갈 맛이 궁금하시죠? 요즘에 제일 영양가가 있고 맛있어요. 예. 향이 제일 진한데 진짜 향 좋네. 향이 제일 진. 손을 둘 수밖에 없네요. 아이고 아니. 어머니 이거 얼마예요? 아니. 홍게는 깨끗한 청정 지역이고 아직까지 코로나 들어도 파니까 좀 많이 놀러 오셔서 이 시장도 구경하시고 관광지도 구경하시고 그래야 놀러 오면 좋겠습니다. 통영에서 싱싱한 화로를 빼놓고 먹거리를 논할 순 없죠. 물론 자연산 양식 다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부 자체가 좋지만은 진짜 이런 색깔들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특히 주말에는 발 디딜 틈이 없고 평일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워낙 많았던 곳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예 우리 통영 시민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코로나 이 누가 제로거든. 바다의 봄꽃 멍게를 비롯해 제철 해산물이 죄 나와 있는데요. 아니 아무리 좋다도 그 제철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철이죠. 그렇죠. 그러고 지금 이제 산미더죠. 지금 봄철에 거기가 듣고 진짜 털이 막 있네요. 지금은 이게 원래는 보름 음식인데 정월 때 보름.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수온으로 이래 인해 가지고 조금 두세 달 뒤로 지금 살이 차고 다 털어내게 털게. 소호시장은 중앙시장과 더불어 통영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19 여파로 손님 구경도 힘들다고 합니다. 또 이제 건어물이 쫙 모여있는 그런 데네요. 장보기 너무 편하게 돼 있네, 그죠? 여기도 다 멸치 국민들입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건어물 거리. 온 김에 멸치 잘 고르는 법도 좀 한번 알려주세요, 팁을. 그래요? 배가 무고 머리가 여기가 빛이 좋으면 좋아요. 빛깔도 좋고 노란색이 없는 거 어떻게 보면. 뼈대 있는 가문 자랑하는 멸치로 치자면요. 지금철엔 대멸도 뺄 수 없습니다. 그냥 생각보다 되시니까 그냥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죠? 몸멸치가 한창 제로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생멸치. 이거는 우리 멸치 조림. 요즘 멸치 이제 쌈밥. 이런 게 유명해요. 그래서 맛있죠. 우리 통영의 명물이라 맛있는 거. 그렇죠. 요거는 해. 무침 같은 거. 지금 봄멸치가 특히 더 맛있을 때죠? 봄멸치가 맛있어. 상추 쌈싸는 게 제일 맛있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아침에 6시 오면 저녁 5시까지. 요 자리 그대로. 요 자리 그대로. 그거 좋을 건데. 돈 버리는 맛을. 어머니 그럼 제가 멸치 해놓으신 거 좀 살게요.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딴 데는 내가 촬영만 했지 여기는 내가 사는 거니까. 만 원어치. 저렇게 해서. 그래 가서 뭐 해가 드시려고? 무침 같은 거.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몰랐네. 이거 내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물이 안 묻잖아. 그렇죠. 콩에 들어가. 시장 한 바퀴 구경 후 본격적인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자, 드시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한도 내에서는 앞에 유쾌한 상인들 뵈니까 지갑도 열리더라고요. 먹고 싶어? 우리 스태프 여러분 멍게? 멍게? 뭐 얘기를 해봐요. 장어 사줍니까? 장어. 오늘 시세 괜찮더라고. 장어. 뭐? 세조개. 제작진의 의견을 모아서 찾은 곳은 화로전. 우리가 서울시장에 왔으니까 서로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소호. 제가 저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쓸것 밀치하고 광어하고 쪽 드시면 좀 있어요. 요즘 가장 맛있다는 화로를 떠주셨는데요. 숭어에 큼지막한 광어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렴하기로 소문난 서울시장 회가격. 잠시 후 공개됩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지금 꽃이 폈다는 게 딱 요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만납니다. 멍게값도 피고 무슨 꽃도 피고. 만원치만 사도 한가득 구하다 못해 막 퍼줍니다. 너무 만나지요. 진짜 이 한꺼번에 먹는 거거든요. 이거.
해주면서. 아직 봄 먼 게 못 드신 분들 늦기 전에 맛보시면 좋겠네요. 오래가네. 여기다 돈입니다. 오늘 시장 경제 조금이나 무전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해줬는데. 여기서 잠깐 전통시장 장보기 꿀팁 드립니다. 다 이제 다 쓰고 가야 돼. 다 쓰고 가야 돼. 지금은 코로나 올수로 인해가지고 앞에는 보통 들고 가면 세대 안 되냐 10만 원이나 5% 되는데 지금은 안 줘도 100만 원 제로 늘어나고 10% 아니에요. 상품권 할인 6월까지 계속되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만 원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님. 고생하시는 게 그냥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안 돼요. 고생하시는 게 그냥 드릴게요. 아니요. 받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이 마시고요. 항상 시장을 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이 집이 또 그렇게 또 맛있게 잘해준다고. 감사합니다. 그거 저 떠온 거거든요. 예. 맛있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해산물 맛은 시간이 좌우하죠.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서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항상 거하게 차려주셨는데요. 보기만 해도 침이 꿀떡꿀떡. 상다리 부러진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내려치 해놓아야 진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진짜 제철 한상이 환상적으로 펼쳐졌는데, 야, 진짜 큰 흔한 별로 눈을 어디다 더 들지 모를 정도로 많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가격도 이제 적당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싸게 구입을 했는데. 그렇죠. 저 리포터님 다요 사실 그렇죠. 예. 거기다 또 뭐 인심도 구하기 주신 것도 많으시고 밑반찬도 주셨어. 밑반찬도 나오고. 이 정도면 가성비, 가심비 최고. 예. 이것만 해도 진짜 통영이 가진 또 문화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또 잘 즐기시면 좋겠는데. 야, 이것도 이렇게 믿어도 찜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네, 찜도 하고 지금 이거는 이제 회로. 회를. 네, 미도 회를. 날거로 이제 고독고독하면. 소리까지 맛있다는 표현이 딱 맞네. 향긋하네. 딱 지금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미더덕회. 익혀 먹을 때보다 훨씬 향긋했습니다. 바다에 멍게를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맛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썬 멍게는 초고추장에 찍어서 흐르르 입안에서 흐르르 10분 정도 향이 돌면서. 제철 밀치회는 방풍나물에 싸서 한입.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요. 우리도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다 같이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통영 소시장 많이 오세요. 오늘 진짜 어마어마한 걸 먹는다는 거 들어서 오늘 물고기는 전설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봐봐요, 자연산만 취급한대. 와우. 오늘의 이 물고기는 뭔가요? 전설의 솥돔이라고 심해 500에서 400, 600 그런 심해에서 사는 고기인데 낚시로도 잡지만은 이번 것은 제주군에서 안강망 배가 그물로 잡는 거예요. 가격대도 보통 한 이 정도 크기만 하는 500만 원 정도 가는 500만 원 정도 가는 500만 원 정도 가는 이게 전남에서 첫 고기인가요? 아니면 전국에서 첫 고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올해 처음 봤네요. 전국에서 처음이고 오늘 저희가 처음인가요? 예. 한 해에 보통 한 2마리 정도는 기본으로 파는데 올해는 이제 처음 났어요. 그럼 아예 안 잡히는 아주 아예 안 잡힌 애도 있었어요. 이것은 아주 귀한 거. 뭐예요? 아랫니 입술. 아니 근데 입술이 이렇게 커요? 이게 입술이래요. 저희 이 해는 거의 기름장입니다. 입술을 생각하니까 약간 미안하긴 한데. 족발에 있는 그 맞아. 껍데기 네. 부분. 맞아. 거기랑 좀 비슷하네요. 근데 더 담백한. 그리고 그것은 독도말. 나 진짜 이렇게 알이 간 터지게 막 아파요. 근데 안 뻑뻑해요. 위. 위. 이게 아주 맛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전체 위에 이게 애간장 녹이는 간. 저는 순대도 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맞아, 간 잘 먹더라. 완전 요 낚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부드러워. 선상에서 잡으면은 요 회를 쭉 이게 제일 고소하네. 이게 진짜 고소하다. 그래요? 응, 이게 제일 고소해요. 돼지 껍데기를 엄청 고급스럽게. 아, 맞아. 요 턱 밑에 희망사. 생긴 건 염통. 사람 눈으로 나 진짜 맛있어. 말캉말캉해요. 완전 말캉말캉해. 씹을수록 이제 부서져 나가고 있어. 난 이제 약간 순서를 기다리는 느낌인데 여기 넘어가야 돼. 빨리. 와야 돼. 너무 먹고 싶어. 이제 예의 연습은 끝났다. 메인이야. 근데 이게 다 부위가 다 다른 네, 거예요? 하나 정도. 진짜? 순서를 부위가 엄청 많네. 갈비부터 막 넣는 거라고요? 그렇죠. 갈비살. 갈비살부터? 아니 근데 엄청 도톰해요. 갈비살. 아니 이게 원래 일반 회는 엄청 얇잖아요. 엄청 꼬들꼬들하네. 뱃살. 뱃살. 나 뱃살 좋아하거든. 내 얼굴 비쳐요? 비치죠? 뱃살. 그러니까 회에서도 뱃살을 가장 보편적으로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할 거는 뱃살이 더 맛있는 것 같긴 해요. 봐봐, 뱃살은 먹고 있어. 양이 뱃살하고 요 갈비살은 한 20명이나 드실까? 20명 드시고. 그리고 또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는 이게 가브리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게 회에서 나는 소리예요. 장난이야? 진짜 맛있어. 지리탕을 그래, 먹어봐야죠. 또 맛을 봐야 되는데 지금 지리탕 먹을 수 있나요? 제가 질이. 네. 보통은 회도 중요하지만은 국물 한번 드셔봐요. 네, 소고기 요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올갱이 같은 거. 그런 맛이 있어. 사람으로 하면 척추. 여기하고 여기 안에 가운데 보면 그 물렁뼈 있잖아요. 우와, 그거는 지리탕 하면 엄청 맑고 막 그런데 얘는 약간 사골 육수같이. 우와, 냄새 장난 아니야. 그 약간 닭 곰탕 먹는 그 냄새 나. 이거 계속 끓이신 거예요? 아니면 아, 진짜 맛있다. 기가 막히다. 뼈만 썼는데 우리 가은씨 방금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하성님한테 금요일 날 예약해놨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맛보실 수 있게끔 제가 포장을 또 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0년 처음으로 잡힌 도톰을 먹었는데 이제까지 내가 먹었던 회는 회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먹었던 지리탕은 지리탕이 아니었구나. 사실 생각보다 저는 아까 그 1인상 가격이 저렴해서 놀랐어요. 이 정도 나오고 이 정도 도톰이면 훨씬 더 비쌀 줄 알았는데 충분히 먹을만하다. 하나 생선인데도 불구하고 맛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식감도 다 다르고 이래서 비싼 걸 먹는 거는 의미가 있지 않나. 맛이 또 그렇게 비싼 맛이 나고 고급스럽고 그렇네요.
광고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지만 주문을 받으려면 막상 또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건데 수사님 무슨 여기 야구장도 아니고 왜 홈런이 나오고 박명수 씨가 여기 있어요 이게? 아니요. 제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닭 좀 튀기고 지금 주문 들어와서 닭을 좀 튀기고 이야기하시고요. 아니 주문 들어왔는데 왜 홈런? 1972년 극적인 끝내기 안타로 우승을 거머쥔 군산 상고. 그 짜릿한 역전의 명수를 이젠 배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모두를 웃게 만드는 기적. 지금 만나보시죠. 따끈따끈한 배달 음식 싣고 달리는 동아씨. 안전하게 배달까지 완료. 세상은 넓고 먹을 음식은 많은 요즘.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민간 배달 앱을 이용해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당해야 하는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기존 어플에서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의 한 150에서 200만 원.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한 건당 5.8%를 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민간 배달 앱 의존도에 늘어나는 소상공인의 부담. 군산시가 나섰습니다. 팀 창설 3년에 군산 상고가 5대4로 기력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 주문자와 가장 가까운 음식점 순으로 앱에 뜹니다. 속에 수수료도 없습니다. 기존의 배달 어플과 비교했을 때 수수료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많이 나죠. 엄청나요. 저희가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수수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저 광고 수수료 안 내죠. 그다음에 결제 수수료가 없어요. 중개 수수료가 없어요. 네. 정말 저녁 시간에 아무리 바빠도 명수야 홈런 하면 기분이 좋아요. 어제로만 비교해봤을 때 기존의 어플들과 비교하면은 주문량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13건 그리고 우리 배달의 명수가 9건까지 올라왔거든요. 아주 긍정적으로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코로나19 등 경제 악화로 많은 시민들이 힘든 이때 군산시가 제대로 된 홈런을 쳤습니다. 어플이 탄생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군산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한 곳입니다. 그 배달의 명수 어플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 민간 배달 앱을 사용하면서 그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저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산사랑 상품권의 사용자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존했던 대기업이 떠나면서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던 군산에 공공 배달앱 개발로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치를 이렇게 설치를 하셨고 마이너스 2,000원 할인을 받으셨네요. 아, 예. 할인 기간에 저도 구매했습니다. 네, 우리 기장님 이거 진짜예요. 이거는 찹쌀 꽈배기 드셨고 한갈비 드셨고 꽈배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꽈배기를 그 간식으로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용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 앱. 군산시 지역 상품권을 활용한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부대 비용이 없으니까 이거를 음식을 더 내용 충실하게 해서 손님들의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이 바로 군산시의 새로운 배달 문화를 만들어낸 개발사인데요. 이걸 좀 민족처럼 잘 키워서 저기 독일에 넘기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닌가요? 독일의 수출 그런 거창한 생각은 하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최저가 이런 것만 검색하다 보니까 오프로드에서 매장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매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저녁에 먹을 라면 아니면 뭐 내일 아침에 신을 양말은 내 동네에 있는 물건을 좀 검색해서 구매를 해보자. 인터넷 쇼핑몰과 민간 배달 앱. 편리하지만 지역 경제에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공공 배달 앱.
그 개발할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어떤 거예요? 연로하신 영세 소상공인분들도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네. 직접 가서 설명해드리고 65세 이상의 고령 소상공인분들께는 저희들이 특별히 더 매장을 가가호 방문하면서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기업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지역 밀착형 서비스 공공 배달 앱에 더욱 눈길이 가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봤을 때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군산시에서만 서비스하고 있지만 공익적인 사업의 성격을 띠고 전국에 있는 모든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도 경제 우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의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표입니다. 너에게 난 해질녘 노래처럼. 좋은 건 널리 퍼져야 하는 법. 전국적으로 공공 배달앱 개발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이웃도시 익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역의 부가 특정 그 대기업, 글로벌 기업한테 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 공공배달 앱의 개발이 좀 필요하다. 군산에서 만나신 소상공인분들도 네네.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시의회에서도 이제 5분 반응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이런 거를 제안을 드렸다고 해요. 각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도록 해달라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군산시는 직접 개발한 공공 배달앱 브랜드를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공공 배달앱에서 공공성이라는 성격은 왜 필요하다? 과거에는 우리가 배달하면 그냥 지역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아주 이제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독과점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렇죠. 공적으로 뭔가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네. 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든 소상공인들. 민간 배달 앱이 독과점한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은 커져왔습니다. 그 대항마로 등장한 공공 배달 앱은 이제 군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배달의 명수. 그것은 신의 한수. 신화적인 역전의 명수를 만들어낸 군산에서 탄생한 공공 배달 앱. 편리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서 멋진 홈런 한 방 날릴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